네, 성화별 전공국어 3편을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1편, 2편, 3편이 사실 이어서 제가 촬영을 하지만 업로드만 조금 일주일 간격 올려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편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야기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1편과 1편에서 강의 스피드 커리큘럼과 일반 커리큘럼 해가지고 교재 구성과 교재 구성에 관하여 그 다음에 2020학년도 기출이 어느 근거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재와 앞으로의 그런 여기 마찬가지로 정보와 방향에 대해서 1편과 2편의 나열을 제가 슬라이드 나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3편에서는 14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보면은 배점이 가장 높았던 거의 47% 정도 되는 문학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면은 거의 이제 7, 8년이 됐는데 많은 출제자 분들이 지키는 그 폼이 뭔지 우리는 살짝 1편과 2편에서 봤고 이번 3편에서는 기출에 나왔던 작품들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폼을 조금 볼 수 있으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게요. 14학년도에 보면은요. 21문항에서 보면은 서술형이 6문항이 나왔어요. 그 배점이 50점에서 15점 배점으로 나왔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겹치지 않는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이 나왔구나. 제가 살짝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적어 놓긴 했지만 내려갈수록 강의 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제가 강의 때 설명할 수 있게 교재에 도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재도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작품들이 거의 7, 8년 간격으로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좀 그런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3호곡이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은 문학사의 지속과 변이를 따라가기 가장 좋은 작품이었어요. 그래갖고 3호곡을 통해서 갈래의 그 장르 특징을 이렇게 기입하는 게 시험이었는데 3호곡이 그래서 나왔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서 3호곡 하면은 그러면은 정확히 문학사 고전시가의 역사적 전개 과정 할 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박지원의 민홍전 상당히 유명한 말이 여기에 참 들어있죠. 가장 무서워할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 그쵸? 내 손과 내 입과 내 발이 갑자기 어떻게 무서운게 변할지 모르는 거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담아져 있는 그리고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 찾아 써야 되고 A 함축되어 있는 말 쓰는 것들이 나는데 민홍전 박지원 작품은 제가 기출 연도수를 쫙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자주 나오는 작가죠. 그쵸? 박지원 작품. 그리고 12번에 우리 정지용 작가와 신경림 작가로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3호곡을 통해서 고전시가 역사적 전개 과정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문학사. 하고 다른 말로 해가지고 역사적 전개 과정 해가지고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문제 여기서 보면 시세계 비교 시상 전개를 세 부분을 나눠서 쳐더져 끄더져 쓰는 거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도 본다면 문학사에 관련된 거를 알아야지만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정지용의 작품 나왔고 신경림 작품도 꾸준히 나오고 정지용 작품도 제가 나열하면은 그게 몇 년도 이렇게 하는 거 강의 때 말씀드릴 건데 상당히 자주 나오시는 작가 중에 하나죠. 최만식 작가도 그렇고 치숙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우리 2020학년도에 나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나 어리석은 그 서술자를 왜 신용할 수 없는 그 서술자를 왜 했는지 우리는 알죠. 치숙에서 내용을 본다면 그랬을 때 나가 내 이상과 계획 실현을 보장해 주리라 믿고 있는 대상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을 찾아서 쓰고 그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나의 태도 우리 그쵸 산문하다 보면 누구의 태도 누구의 관점
계속 바꿔서 나오는 것들의 문제에 문학적 표현 효과, 치숙하면 문학적 표현 효과가 상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많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이근삼의 국물 있사옵니다 라고 해서 서사극, 우리 민속극 하기 때문에 해서 많이 나오죠. 극적 효과가 제한되어 있다. 극적 효과가 매우 원활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도 서술의 많은 용어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제가 생각해서 줄인 거예요. 그때 주인공, 상범이 일반 연극에서와 다르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그러면 연극에서 생각하는 거, 거기 이 작품과 연결해가지고 그 역할극에 대한 활동이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교과 활동을 연관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강의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서술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술형 있었다고 했죠. 6번 문제에서 3점을 갖고 있는 건데, 김기택의 유리에게, 우리 대상에서 정종 작가의 유리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화자가 유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찾아 쓰래요. 우리 아까 20학년도에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쓰는 것 같은 거의 유형에 해당하는데, 이건 시죠. 유리와 유리에 대비되는 것들의 내포적 의미를 밝히래요. 내포적 의미, 표면적 의미, 늘 나오는 우리 시험 문제죠. 이를 토대로 또 주제를 서술하래요. 대략 이 문제 유형이 거의 20년 가량을 반복해서 정리되어 온 유형만 제가 조금 자세하게 쓴 거는 그런 유형을 자세히 쓴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주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 시에서나 산문에서나, 그쵸? 이번에 우리 산문에서 나왔죠. 이건 시에서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한 또 내포적 의미, 거기 대상에 대한 내포적 의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공부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전공 A 받고요. 전공 B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14학년도에는 서술형 1, 2가 나왔고요. 논술형 1, 2가 나왔는데 그게 배점이 15점이었어요. 1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술 1문제가 나왔고 문학이 논술형 2에서 나왔어요. 5점, 10점 딱 나오죠. 그랬을 때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품, 그쵸? 그리고 은희경의 특별하고도 위대한 여인 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작품을 봤을 때 시점하고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2020학년도에 박완서 엄마의 말뚝 2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하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는 시점을 물어보는 건데, 조금 좀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아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폼을 잡을 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우리 올해 시험 본 것처럼 그렇게 좀 더 그거를 시점을 서술형 자체의 용어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 변형이 되어서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산문이든 시든 시점에 대해서 서술자가 둘인지 우인지, 서술자가 화자가 어떤 측에서 말하고 있는지 시쪽할 때는. 그런데 이건 산문에서 볼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가, 이것도 우리가 시점하면서 되게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죠. 그게 지금 14학년도예요.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은 조금 더 다르게 변형돼서 20학년도의 시점 자체가 답에 들어가야 되는 거로 나왔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가지고 초점화, 누구를 초점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런데 굳이 A, B, C, D 등장인물 중에서 누구의 등장인물을 다 그 사람을 초점화해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쵸? 그런 작품 상당히 많죠. 그럴 때 보기에서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가작품 이호석과
나작품 은희경의 차이를 밝히는 거예요. 요게 조금 변형해서 21학년도 문제는 어떻게 될지 예상 문제를 제가 준비해 놨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은희경 작품 이야기 전달 방식, 인물 간의 관계, 인물에 대한 독자의 공감과 정서적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였어요. 산문을 하게 될 때 이건 정말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늘 기초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어느 작품을 보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논술력 아까 이번에 10점 문제였어요. 정철, 삼인고 너무 잘 나오죠. 송민고, 삼인고. 정철 작품은 거의 횟수로 따지면 정말 자주 나오시는 분의 한 명, 정철, 그쵸? 이춘풍전, 이춘풍의 아내, 이춘풍전인데 이 아내 역할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춘풍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아내, 그쵸? 그 아내, 그 시대의 그 여자로서의 삶,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봤을 때 참 힘든 캐릭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인간형이 갖는 시대적 의미도 제시해라 라고 해서 논술형 10점 문제로 나왔어요. 14학년도에. 마찬가지로 산문했을 때 처한 상황, 우리가 늘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작가들은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품에 넣죠. 그래서 어떤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작품에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로서도 처한 상황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제시를 해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임용을 준비하실 손님들 산문할 때는 늘 이거는 이 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랬을 때 그 3인곡, 근데 제시가 있어요. 이 3인곡의 그 내포적 의미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표면적인 화자, 시적 화자는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하고 단서를 주셨죠. 그래서 같이 이 춘풍의 처, 여기도 여성으로 했을 경우로 해갖고 하는 건데, 내포적 의미로 간다면 바뀌겠죠. 시적 화자가. 그쵸. 했을 때 해결 방식을 대비해서 서술하라. 이 문제 유형도 폼을 보다 보면은 계속 겹치는 유형이잖아요. 그쵸. 기본적인 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처음 도전하신 분들한테 꼭 연습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고, 15학년도로 넘어갈게요. 윤선도 작품이 이번에는 견해로 나왔는데 우리 시조로 나왔죠. 20학년도에.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반복되는 분들은 그 전 20년 전으로 들어가면 또 반복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 작품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 제가 1편, 2편에서 계속 반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14문항에서 13점 배점을 갖고 있고, 윤선도, 견회유와 김춘태, 별, 3인곡. 아까 좀 전에 정철 3인곡을 봤는데 여긴 별이 붙었어요. 별 3인곡이에요. 마찬가지로 14학년도, 방금 이제 15학년 넘은 거예요. 처한 상황. 좀 전에 봤는데 처한 상황.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한 상황과 관련 지어서 창작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였어요. 그래서 수업 자료를 주신 거죠. 제가 그건 안 갖고 왔고, 보기에 보면은 작가 처한 상황 이해하기가 학습 목표겠죠. 그 다음에 표현 의도 파악하기가 이제 활동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기억, 리을, 빈칸, 기평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답으로 쓰는 건데, 자료를 보고선 처한 상황, 작가가 처한 상황이에요. 등장인물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작가, 그리고 창작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작가가 처한 상황 이해하기, 작가죠. 작가적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윤선도 시험
있고 작가적 맥락은 그 전에 나왔던 거고 그렇게 나온 거 오늘 1편, 2편에서 파악을 했죠. 8번에서 시집살이 노래 좀 변용을 해가지고 그 전에도 꾸준히 나왔던 시집살이 노래 심청가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할극 대본이 그 역할극 활동에 활용한 작품과 학생의 역할극 대본을 이제 이렇게 제시문으로 주셨어요. 그랬을 때 보기가 교사의 설명인데 역할극 대본에 학생이 2명이 나와서 대본을 말해요. 그런데 밑에 교사의 설명이 이거는 부적절하니까 이제 수종 지도를 하신 거에 기억, 니은, 빈칸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답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극 활동이 상당히 교과서에 거의 활동하기에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 임용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교과서 활동하다 보면은 계속 풀 거예요. 이 문제를. 이런 다양한, 작품은 바뀌더라도, 이런 문제가 계속 겹치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 김소월 산요와 문제는 우리 1편과 2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소월 작품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김소월 작품은 구체적으로 다른 작품도 해야 된다라는 것. 신경숙 작품의 외딴방이 나왔는데 물론 조세희의 난소공 그거와 같이 연결해서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제시문도 길었고 보기도 길었어요. 그런데 답은 간단한 거였어요. 동일시라는 말을 쓰는 답이었는데 산문을 하다 보면은 독자가 그 글을 읽다가 아니면 거기 등장인물이 다른 작품에 있는 것을 갖고 오면서 나 자신이 거기와 거의 일체화된다. 동일시된다.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서술형에도 우리가 서술형 용어로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이 자체에서는 어렵지 않게 그냥 그 말을 쓰는 답이었어요. 그렇게 나왔던 건데 서술형 4번에서 5점으로 해서 유흥부에 간밤에 부든 바람에 이거 물론 이제 옛날 언어로 나왔죠. 고전 언어로 나왔는데 제가 현대어로 했고 작자 미상인 그 천안코 설심한 날에라고 나왔는데 이게 그 천방, 봄비, 방비 그거에 대한 살짝 조금 다른 버전으로 나온 건데 천안코 설심한 날에라고 나오니까 이런 게 어떤 사설시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 사설시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곤비망비하는 그 시조에 약간 살짝 변형된 사설시조예요. 그거고 정호승의 맹인 부부 가수 정호승 작가도 반복해서 많이 나왔던 작가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14학년도에서 지금 15학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B로 갈게요. 전공 B 보면은 오장환의 모촌이 나왔고 박태훈 작가의 천변 풍경 상당히 긴 장편이죠. 제가 2년 전에 천변 풍경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길게 했던 그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김만중의 구운몽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만중의 그 작가의 그 평론 같은 거 너무나 많이 우리 기출에 그 보기 작품, 보기에 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광수 작품 자주 나오죠. 이광수 하면은 우리 제가 작년에 설명할 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우리 문체 빠질 수 없는 분이죠. 백석 작품 꾸준히 나오고 있는 작가고 이광수와 백석 작품으로 해서 10점으로 나왔었어요. 논술형으로 15년도에 나왔던.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소, 그쵸? 남신, 의주, 유동, 박씨, 봉방 되게 긴 주소가 열거되어 있는 박씨한테 가는 거죠. 그 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가 나왔었고 15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이 전공 B에서는 20점, 40점에서 바로 50% 되는 5, 10 해서 바로 계산할 수 편하게 이렇게 전공 B에서 이런 작품 나왔습니다. 16년도로 갈게요. 향찰 하면은 늘 나오는 처용과, 그쵸? 처용과 하면은 향찰에 대한 폭이 그 한자 찾아서 차차 되는 거 음독할 수 있는 한자 쓰는 거였는데 향찰에 대한 이 처용가로 나올 수가 있고 향찰을 써야 되는
보기 지문 줘가지고 향차를 써야 되는 기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서비스 문제 사실 이런 거는 향차에 나오는 거 우리가 탁전, 가전도 나왔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그냥 기본 개념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번복해서 나와요. 연도수가 가까이 있더라도 나와요. 폼을 본다면 가시리와 정석가 나왔었고 조웅전이 나왔어요. 유충열전 하면서 조웅전 많이 대비해서 또 다른 기출 나왔던 거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고, 박모골의 산도화 우리 1편 할 때 산도화 말씀드렸죠. 그때가 2016년도에 나왔던 거 반복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성혼 말없은 청산이오 위백교의 서산에 도들볕 서고 햇볕이에요. 햇볕 도들볕 서고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이문구의 일락서산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지금 16년도 14, 15, 16 전공 B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을 때 어느 갈래의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반복해 나올 수 있지만 작품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좀 내려가면 더 좀 많은 작품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겹치지 않는다는 거는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옥의 심생전이 4점 문제로 나오는데 심생에 관하여 나오는 건데 이것도 자주 나왔던 김춘수의 꽃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다르게 변형해서 나왔었고,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안수길의 제3인간형 10점 문제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어렵지 않게 나와서 제가 자세하게 여기 표기는 안 했어요. 17년도 넘어갈게요. 이광수의 무정이 나왔어요. 아까 좀 전에 이광수의 무정이 나왔는데 이때 무정은 문체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작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겹치긴 하지만 그 서술하는 게 다른 유형의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거는 유형 자체가 아예 다르게 겹치는 거. 문체를 물어보는 거 할 때 우리 문학사 할 때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빠질 수 없죠. 그쵸? 그분이 나란히 제시문에 등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체 간략히 기평 쓰는 거라서 2점 배점으로만 나왔던 거고, 송순 유명하죠. 명암정에서 노래한 명암정가. 송순 작품도 꾸준히 봐야 되고 그전 기출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수경, 낭자전도 자세히 알아야 되는 작품이고, 송수건 우리 까치밥 되게 유명하게 아는데 산문에 기대어 박제삼 봄바다에서 이태준 작가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였고, 작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해방 전과 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해방 전후 작품을 읽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되게 자세하게 이태준 작가가 이태준 작가의 그런 그 문법에 관하여, 그다음에 뭐 다른 그런 구구의 전반적인 그런 거에 관해서 이태준 작가가 쓴 책도 상당히 많죠. 전공 B로 갈게요. 17년도 윤우명의 원숭이는 없다라고 했어요. 이 원숭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작년에 제가 서영과 그 방현석 작가 작품과 연결해가지고 따르게 작품을 좀 풀어나갔었어요. 물론 포인트는 윤우명의 거기에 포인트 맞추지 않고 그 두 분의 포인트에서 시사적인 현대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결해서 작년에 많이 살펴봤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안석경의 검요와 임장훈전하고 또 윤선도의 오호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17년도에 윤선도 작품 나오고 또 그 전에 윤선도 작품 나온 거 확인했고 20학년도에 윤선도 시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복되는 분들 꾸준히 계속 열심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반복 말씀드리고, 김현승의 프라타나스, 이거 오타가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 나왔던 제목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18학년도에 가게 되면은 일연, 상국유사
가지고 많이 제시문에 들어가 있죠. 일회 상공교사를 가지고 도솔과와 함께 나왔었고, 안도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 발표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교사의 반응이 나지문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나왔던 이청준 작가 자서전들 쓰십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왔던 기입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입할 수 있었던 김명수의 하급방 교과서 18학년도예요. 이때 사회 문화적 맥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사적으로 했을 때 20학년도 봤던 작품들을 본다면 사회 문화적 맥락과 그렇게 연결되지 않은데 이때 이 작품들 방금 18학년도에 A부터 B 보면은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작가들이 조금 들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대략 우리는 출제위원들이 어느 본 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하급방 교과서 답을 본다면 알 수 있겠죠. 이 답이 어떤 정권에 해당되는 답이었는지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주세붕의 오륜과 곽시징의 오륜과 있었어요. 이것도 주세붕 오륜과, 이 오륜과에 대해서도 곽시징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좀 노란 글씨에 주세붕 오륜과만 하지 마시고 곽시징의 오륜과도 좀 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좀 노란 글씨를 했고, 최충전 우리 되게 유명한 작가죠. 작품이죠. 거기에 대해서 4점 배점을 해갖고 이렇게 나왔었고, 전공 B를 갈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설시죠.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시지? 하는 거, 못 온다. 라고 묻는 거. 천안코 설심한 날에 님 찾으라. 천상으로 갈지라는 사설시죠. 2편으로 해서 4점 배점으로 나왔고, 김유정, 워낙 잘 알고 있는 봄봄 나왔고, 이용학, 하나씩의 별, 우리 전라도 가시네. 그랬을 때, 너의 몇 마디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라는 전라도 가시네. 제가 그 시의 그 제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용학 시인의 작품도 꾸준히 나오는 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향과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를 간략히 말씀드린 거고, 작품이 어떻게 겹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들어오세요. 개영목 별을 핸다. 제목이 상당히 아름다운, 내용은 상당히 슬픈, 그쵸? 정을 선전하고 해서 전공 B 18학년도까지 봤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19학년 들어갈게요. 이규보, 그쵸? 국선생전, 이규보, 백운 거사전. 이규보에 대해서 제가 작년 상당히 많이 작품을 언급하고 말씀 많이 드렸고, 문학사, 역사 전개 과정 할 때 되게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분이시죠. 윤공강의 나비, 많이 틀렸다고 하셨던 작품. 전의의 속성, 마찬가지로 내포적인 것, 표면적인 것, 그것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시였죠. 그래서 일련의 상공교사가 또 나왔어요. 물론 내용은 다른 거로 나왔어요. 했을 때 이렇게 충담사의 안민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정의성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 나왔고, 정의성의 현실과 시인, 인식이 나는데, 이 지금 19학년도에 A잖아요. 전공 A인데, 이 정의성 작가의 이 현실과 시인, 인식 나왔던, 물론 제시문에 짧게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의할 때 이거를 많이 갖고 와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서경별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안도환 만원사가 나왔습니다. 안도현 아니고 안도환이에요. 만원사 나왔고, 최만식 작가, 우리 아까 최만식의 치수 나온 거 확인했었잖아요. 여기서는 레이디메이드 인생으로 나왔어요. 최만식 작가. 이상 날개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 작가의 작품은 꾸준히 정말 자주 나오는 작가분이시죠. 전공 B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경숙의 외딴방에서 난소공이 살짝 언급돼요. 그래서 난소공을 보면서 나는 늘 지옥에 살면 천국을 생각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동의시하게 되는 이 외딴방의 그 나가
자비 동일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가 지문으로 난소공이 나왔고 조세희의 또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작에 같이 있는 것 김수영, 김신동엽 늘 나오는 신동엽도 예전 기출로 들어간다면 종로 오가서부터 해갖고 많이 나왔던 박씨 부인전 10점 문제로 나왔어요. 10점 문제죠. 왜? 이때 그 한국사 언급을 하면서 교과 연계 과정으로 해가지고 그때 병자호란과 연결해서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한국사를 좀 언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0학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제가 업로드를 1주 간격으로 하고 한 주 띄고 이번 주에 업로드를 자세하게 했던 거죠. 채명이게 신문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마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마라는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언급해서 말했던 그 작품 그대로에 있는 게 조건에 제시되어 주셨죠. 제시문에 주셨어가지고 제가 근거로 올려놨고 채명이 신문 마음의 문인데 마음의 문이 하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제가 마음의 그림이라고 해갖고 부연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봉산 탈춤 꼭두각시 노름 오늘 1편과 2편에서 말씀드렸을 때 보면은 얼마나 이게 자주 나왔었던지 그리고 좀 마지막에 들어가서 제가 다시 슬라이드 조금 준비해 놨어요. 거기서는 기출에 얼마나 자세하게 2020학년도의 서술형의 답이 잘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박안서 엄마 말투. 오늘 1편, 2편에서 언급을 많이 했었고 업로드 되어 있고요. 이연보 어부당과 할 때 윤선도 어부당과 하면은 다 같이 따라가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윤선도 작품이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오늘 윤선도 언급되는 거 상당히 많았죠. 어부사시사. 그 다음에 어부사시사 발문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제가 그 다음 주에 설명회 하면서 그 더보기 클릭하게 되면은 요 문제가 몇 가지 올라갔으니까 이 문제가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기출풀이 답까지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게 올라가겠죠. 김기린 바다나비는 너무나 자주 나와가지고 어떻게 또 변형을 해서 날 쓸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쵸 바다나비. 최두석 성의꽃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나오고 전공 B를 보면은 황순원의 소나기가 나왔습니다. 황순원 작품. 박인노 노왕사가 나왔어요. 노왕사. 박인노, 이규보 우리 역사 전개 고전 역사적 전개 과정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분이 되게 대표적 분들이죠. 박인노 하면은 다 생각나는 게 무장으로 계시다가 나이 문인으로 활동하시는 그쵸? 전쟁에 많이 참전하셨다가 다시 임난 겪고 나서 힘들게 사시는 그때 쓰신 노왕사 그 작품 작년에 제가 강의 때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었고 그대로 언급한 그대로 나와가지고 어렵지 않게 풀었던 이성부의 벼하고 긴시습의 이생규장전 긴시습 작가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제가 7월 30 업로드한 거 강의 보면은 김시습 작가가 세종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도 제가 언급을 하면서 운영전 많은 학생들이 운영전을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운영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지 마찬가지 이번에도 물어보는 게 전기적이다. 기할 기잖아요. 그런데 수식어 붙어서 애정정기적인 요소를 서술하라 하고 나왔는데 8점이었어요. 4.4점. 물론 문항수가 2개긴 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좀 전에 봤던 좀 볼게요. 얼마나 이 연도수 10년을 가량을 건너뛰면은 그때 나온 게 활용이 조금 변형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근거를 좀 볼 건데 충양전과 봉산 탈춤이 있는데요. 객관식이었어요. 두 장르, 충양전, 봉산 탈춤, 공통점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거리 먼 거 1, 2, 3에서 찾으시면 돼요. 판소리와
탈춤은 극적 요소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했죠. 등장인물, 춤, 행동. 극적 요소가 제한되어 서사문학에 가까운 편이다. 바로 이게 잘못된 거죠. 그쵸? 제한되지 않죠. 일상적인 구어를 기초로 해가지고 한문 아니면 한문투가 있다. 극도로 익살스럽다. 노골적인 욕설, 비어, 속어들이 있다. 판소리, 광대와 가명극, 연희자들이 기본적으로 동층의 문화권에 있는데 기인하며 해서 동층, 지배층에 대한 풍자, 조롱하면서 피지배층의 비판적 인식을 하는 거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투수물들의 문제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이어지는 거예요. 4번 이들의 풍자, 상층계층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2번의 답이죠. 서술형 그들이 넣어야 되는 답. 그 상층계층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을 요까지 이건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거. 그쵸? 20학년도 요 봉산탈춤의 정확히 답. 판소리와 그러면 왜 1번 판소리와 탈춤은 극적 요소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소리와 탈춤의 극적 요소가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아닌 거에 대한 근거 1인 다역으로 수많은 등장인물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발림으로도 행동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20학년도 두 번째 문제에서 봉산탈춤과 꼭두각시 노름에서 두 번째 문제에서 장면 전환되는 그 찾아 쓰는 거라서 어렵지 않았지만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 서곡 희곡과 다르게 극중 장소는 가상적인 장소예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노량진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가 공연 장소인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봉산탈춤에 막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 가상 공간을 막 말해. 그거는 극중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혼동이 돼요. 라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살짝 응용이 돼가지고 우리 이번에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그 근거 용어죠. 용어 자체. 그래서 극중 장소가 바뀌는 거에 대한 장면 전환 활발한 거 곧 찾는 거였죠. 그래서 정확히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 2007년도에 꼭두각시 노름이 그대로 나왔고 여기서 보면은 사점 배점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인형극 관람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대합할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나왔었고 또 2007년도에 박완서 그 여자네 집 4점 배점으로 나왔어요. 4점 2, 3분 4점, 2, 4점이 3점 해갖고 다 합친다면 7점 배점으로 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연애에 대한 나의 감정이에요. 나의 감정. 그러면 이 작품이 어떤 시점으로 이루어진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 연애에 대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두 번 겪게 하시다니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서술하는 거였는데 이때는 연애에 대한 나의 감정이 드러난 문장을 4개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아래표의 대화 상대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대화 상자를 주어주셨어요. 그거 제가 생략했고 조건 고려해갖고 설명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24번 문제에 3점 배점으로 된 24번 문제에서 보면은 교수 학습 자료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학습 목표가 배경의 기능과 종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늘 나오는 거죠. 기본적인 거. 그래갖고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경의 기능과 종류는 어떻게 나눠질까? 자연적 배경에서 시간, 공간은 나눠지겠죠. 사회적 배경, 심리적 배경. 그래서 박완서 작품은 보면 거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써요. 그래서 박완서 작가가 살아계실 때 2011년에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인터뷰한 자료 보면은 생생하게 내가 경험한 이야기도 많이 썼지만 내가 경험한 이야기 뭐 다른 소설이니까 그런 것도 독자들이 그대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점은 거의 1인칭으로 많이 쓰셨던 작가죠. 그래서 박완서 작가의 작품을 보다 보면은 너무 와닿아서 되게 마음이 아픈 너무 정말 너무 그런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나
2020학년도에서도 그쵸. 나의 관점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완서 작품은 1인칭으로 유명한 작가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물어봐. 그럼 시점이 연결돼. 그렇게까지 관련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은 스피드 커리큘럼에 들어오시라고 제가 1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말씀드리면서, 탁전과 가전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11년도에 나왔는데, 최근 우리 14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봤을 때 또 탁전 자체에 그대로 가전과 탁전은 그대로 써야 되는 기표 나오는데 그 폼은 뭐냐면 이때 2011학년도에 보기예요. 이거 그냥 보기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최혜의 예사는 자전을 하면서 탁전을 보기로 주셨고 이제 그 최혜의 예사는 자전이 제시문으로 나왔는데 탁전은 이거 요까지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읽고 우리 3편 설명회를 마무리를 할게요. 중요하죠. 이렇게 보기로 나왔던 거, 예전에 보기로 나왔던 거는 10년이 채 안 되더라도 최 근래에 다시 탁전이라는 거를 써야 되는 기표 나올 수 있는 거로 나올 수 있는 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11년도에 이 보기로 주어졌던 이런 유형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읽어드릴게요. 탁전은 작가의 심해, 사상, 취미, 인생관, 처세관 등을 가상의 인물에 가탁하여 서술하는 전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탁전의 작가는 제목에 본인을 상징할 수 있는 야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서두에 작가 자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스스로를 객관화한대요. 본문에 자전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결말에 인물에 대한 논평을 하지만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1학년도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최 근래에 탁전을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이렇게 향찰 쓰는 거, 그런 정확히 개념 용어는 시간, 연도가 짧게 가더라도 번복해서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제가 생각 도구라는 이 시리즈로 할 때 보면은 이런 거를 정리를 다 해가지고 교재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계속 나올 작가 작품이 겹치진 않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계속 겹쳐 나온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1편과 2편과 3편을 통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3주의 연속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1편에서 내가 강의를 어떻게 선정해서 들어올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2편에 되게 짧게 했습니다. 네, 보시고 3편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